반갑습니다. 이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혁신 분야별 핵심파 관련한 반도체 TPM 추진 프로그램 핵심 6으로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전입니다. 환경안전 추진 방향을 먼저 보면 활동 지향점은 안전재해 제로와 환경사고 제로와 그 다음 무재해 사업장 달성 및 유지입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는 안전사고 건수와 환경사고 건수, 재해율 등입니다. 적용 수법은 안전환경 재해예방 시스템, 그리고 재해예방화, 미결함, 잠재결함, 불합리 개선이 되고, 컨설팅 지원 방안은 환경안전 무재해 8배수 달성 컨설팅 사례 전수가 되도록 하면 도움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직접 컨설팅한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뭐 꼭 그 컨설턴트가 뭐 무죄 8배수 달성된 컨설팅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 일례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가미되면 더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 무죄 추구 방향입니다. 목표는 환경안전 무죄 사업등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반은 전부문 전개청의 기본 지키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은 행동재해 방지 대책을 체계화하고, 행동재해는 사람 측면입니다. 그 다음 설비재해 방지 대책 체계화는 설비 측면, 그 다음에 시스템 제도 측면에서는 환경안전 제도 확실한 운용이 되도록 해서 그 사람, 설비, 제도 이 세 개 측면에서 전체가 잘 체계화되고 지켜져야 환경안전 무죄 사업장이 달성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전 무죄 달성 방안은 맨머신 시스템 구축과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맨머신 시스템은 안전에 강한 사원이 육성되어야 되고 안전한 설비화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에 강한 사원은 행동재해 방지 대책이 되어야 되고 안전한 설비화는 설비재해 방지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재해 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대책은 위험예지 활동 정착, 오조작 방지 활동, 그리고 휴먼 에러 근원 해결, OJT 개별 지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재해 방지 대책은 잠재 불합리 대책과 정기적 설비 진단과 강제 열화 제로화와 몫시관리 대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재해와 설비재해에 묶어서 방제훈련 실행이 되고 6대 공해가 개선되도록 합니다. 참고로 6대 공해는 대기, 수질, 진동, 토양, 소음, 악취가 6대 공해입니다. 그리고 환경안전 제도 관점에서는 환경안전 조직 정비하고 또 환경안전 교육 체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그 다음 환경안전 진단 체계 운영을 하고 또 신설비 사진평가 등을 해가지고 그 안전환경 제도가 확실하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해공해 방지 대책으로 종합화되고 또 무재해 생산기술이 확립되도록 해서 지금 재해공해 제로가 달성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백업돼야 될 활동은 또 추가로 재해제로와 공해제로 지식과 기술과 기능이 전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환경 시스템이 정착되고 분야별 체계가 구축되고 개별 개선 등이 가미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환경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사내에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우선 만들고 그 체계를 확실하게 현장하고 맞아 떨어지게끔 개선이 병행되어 가지고
시스템, 즉 제도와 현장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진행돼야 이거 안전사고가 안 납니다. 체계는 번들이한데 현장은 전혀 안 움직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전환경 사고가 무죄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요율 활동입니다. 이는 추진 방향이 지원 업무의 품질 서비스 향상, 그 다음 지원 업무의 낭비 손실 배제, 그리고 지원 업무 환경의 최적화 유지 등이 활동 지향점입니다. 성과적인 지표는 직무 가치 만족도, 조직 문화 만족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건수 등입니다. 적용 수법은 직무 가치 제고 ERRC가 있습니다. ERRC는 Eliminate, Reduce, Raise, 증가, Create, 창조 등입니다. 그 다음 EDPS 정보관리 솔루션을 활용하고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컨설팅 지원 방안은 사무효율화 컨설팅 선진 사례가 전수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TPM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지원 효율화입니다. 지원 효율화는 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좀 소프트적인 관리체계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동참 유도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이 되도록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 성과를 또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지부지 돼가지고 추진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지원 효율화 추구 방향입니다. 사무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웃풋 측면과 인풋 측면이 있는데, 아웃풋 측면은 품질 서비스 향상입니다. 인풋 측면은 손실 낭비 배제입니다. 품질 서비스 향상은 경영 의사결정 지원력 향상을 하도록 하는데, 이런 경영자 의사결정을 용이화하도록 하고 수익 창출, 전략, 전술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부문 고유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제조 탐무 부문에 대한 생산성화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상품 이미지 제고는 고객이나 거래처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우수 인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 인풋 측면인데, 이는 업무 환경 정비는 청정 직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하고, 또 사원의 의식 계획과 풍토 조성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 즉시성, 신뢰성, 경제성 체제 구축은 사무 경비 절감이 되도록 추진하고, 사무 인적 로스 감소가 되도록 추진하며, 또 사무 간소화와 표준화와 신속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사무 품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효율화 관리는 지원 효율화 스텝 추진 체계입니다. 이는 제로 스텝인 준비 단계부터 추진합니다. 준비 단계는 3.5S 활동이라고 합니다. 정의지정품 정량,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인데, 이는 활동 추진 매뉴얼, 활동 추진 준비 활동을 먼저 하고 이어서 활동 마인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활동에 대한 기본 교육, 그 다음에 현상 분석과 3.5에서 마이 어리어 활동을 합니다. 먼저 3S를 중점적으로 정리정돈 청소 위주로 추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3S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청결이고, 청결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이 생활합니다. 그 다음 OS 관계 눈으로 보는 관리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OS 마이어리의 활동이 정착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원스텝은 담당 설비 마이머신 활동입니다. 이런 마이머신 활동 전개를 하도록 하는데, 마이머신을 우선 정해야
정해야 됩니다. 이 설비는 내 설비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불합리 적출 및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점검 급여 기준 및 일상점검 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머신 유지관리 정책이 되도록 합니다. 이어서 2스텝은 업무환경 정리입니다. 이런 업무의 자기기록으로서 사무 목록표와 업무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링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합니다. 문서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하고 보관을 하고 보존하고 폐기하는 이런 업무들이 파일링 시스템 체계에 따라서 잘 진행되도록 합니다. 참고로 해서 보관은 업무 문서가 작성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관이라 하고, 문서 주관 부서에서 문서 보존 창고에다가 보존하는 것을 보존 연한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소관 부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이라, 문서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보존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3스텝과 4스텝인데 3스텝은 문제점 개선 대책 1차고 4스텝은 문제점 개선 대책 2차입니다. 내용은 불필요한 낭비 배제 원가 절감 추진, 그 다음 자재 전략, 보유 설비 활용, 자원 에너지 전략, 사무 효율 개선, 이런 것이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스텝은 업무 표준화입니다. 이는 업무 매뉴얼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는 업무 매뉴얼 작성, 이 구체적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업무 효율화, 사내 표준화, 총점검 실시가 추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스텝은 업무 자주 개선입니다. 이는 업무 불합리 개선 활동 추진,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 활동 검토하는 것이 추진 내용입니다. 이는 지원 요일화 업무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 조건 개선이 활동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조건 준수 활동이 되어서 지원이 효율화되도록 하는 활동이 되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지원 업무 효율화 스텝 추진 체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지원 효율화는 어떻게 설계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걸 잘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활동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성과 파악이 가능하고, 아무튼 내실 있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잘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개발 혁신 준비활동 관련한 경영 전략 분석 CFT입니다. 마케팅과 개발인데, 마케팅은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되고, 개발은 신제품 개발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전략 CFT 활동인데, 이 회사 비전이 먼저 파악되어야 됩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 그리고 전략이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 되고, WS는 워크샵입니다. 이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능력 분석과 산업 분석 등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의거해서 경영 목표 재선 일정이 되도록 합니다. BSC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BSC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는 경영 혁신 활동의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럼 이어가지고 비전 중장기 전략 방향 재조정을 하고, 여기에 의거해가지고 전략 수립이 되는데,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과 개발 전략이 수립됩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액션 플랜이 나오고, 액션 플랜에 이어가지고 단계별 수치 목표와 연도 사업 계획 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합의와 비전 선포를 하고 전략 실행과 전략 실행 평가를 합니다. 또 일부는 보안까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영전략 CFT 활동인데, 참고로 CFT라는 것은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는 뜻입니다. 관련 기능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팀이 구성돼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CFT라고 합니다. TFT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그리고 CFT 관련과 그 다음에 팀빌딩, 팀 편성이 뜻입니다. 그 다음 합의 관련, 또 밑에 나와 있는 합의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를 적어놨는데 아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마케팅 개발 준비 관점에서 본 이 경영 전략 분석 및 실행 로드맵입니다. 이는 제로 스텝은 전략 준비로서 1개월, 원 스텝은 환경 분석으로서 2개월, 투 스텝은 전략 수립으로서 3개월, 그 다음에 3 스텝은 전략 실행으로서 30개월, 4 스텝은 전략에 대한 평가 보완으로서 30개월 내에서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단계별 주요 업무입니다. 전략 준비는 마케팅, 경영과 마케팅 개발 측면에서와 그 다음에 공장 생산 효율화 관점에서 본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경영과 마케팅 개발 측면에서는 추진 대상 범위 확정, CFT 조직화, 즉 그 크로스 펑셔널 팀 조직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계획 수립, 팀원 교육, 킥오프 등으로 해서 전략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생산 효율화는 추진 조직화, 추진 계획 수립, 목표 설정, 개선 과제 도출, 활동 판 구성, 추진 매뉴얼, 추진 리더 교육, 킥오프 등으로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 내부 능력 분석, 산업 분석, 스워트 분석 등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거시 환경 분석, 산업 환경 분석, 경영 패러다임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 능력 분석은 회사 성장사, 그 다음 사업 구조 분석, 경쟁 우위 분석, 경영 자원 분석, TMT 분석, 이는 탑 매니지먼트 팀 분석입니다. 사장단 분석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부 능력 종합 분석 종합, 그 다음 산업 분석에는 산업 동향 분석, 산업 진화 분석, 경쟁 자아 분석, 전략 집단 분석, 산업 구조 분석, 산업 성공 요인 분석 등입니다. 그 다음 스워트 분석과 전략 과제 도출은, 스워트는 S는 스트렝스 강점입니다. W는 위크니스 약점입니다. O는 opportunity 기회입니다. T는 threat 위협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각각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매트릭스 상에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워트 분석입니다. 그 다음 전략 수립이 2스텝입니다. 이는 경영 전략 지표 검토, 그 다음 경영 전략 목표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경영 전략 목표 수립은 비전 및 경영 인형과 사업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경영 목표 설정으로서 BSC입니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 사업 구조 전략인데, 사업 구조 전략은 사업 구조 재구축 전략과 기존 사업 강화 전략과 신규 사업 진출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핵심 역량 강화 전략은 경영 인프라 구축과 핵심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목표와 시장 기회 분석과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그 다음에 제품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전략, 그 다음에 최신 마케팅 전략과 계획 수립 등입니다. 그 다음 제품 가치 혁신 전략은 고수익 신제품 개발 전략, 기존 제품 가치 혁신 VCI, 밸류 코스트 이노베이션, 재무 전략은 이 재무 전략 방향과 목표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스텝은 전략 실행입니다. 장, 중, 단기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R&D와 마케팅, 인사조직 등 계획이 필요하고, 그 다음 표준 계획, 여기에 따른 정책과 절차를 활용해서 표준 계획 적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이는 마케팅 활성화와 제품 가치 혁신과 생산 효율화 관점입니다. 전략 실행은 또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는 마케팅 활성화 프로세스 추진, 제품 가치 혁신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제품 가치 혁신 기존 제품 VCI 추진, 그리고 생산 효율화 혁신이 되도록 전략 실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목표 관리 측면에서는 BSC와 KPI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핵심 성과 지표를 말합니다. 그 다음 월, 분기, 연도별로 목표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평가 보완이 또 4스텝인데 여기서는 주기별로 보고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다음 주기별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회사와 사업부에 해당되는 BSC에 해당되는 월, 분기,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액션 플랜 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실시 계획 평가입니다. 마케팅 활성화 관점, 제품 가치 혁신 관점, 월, 분기, 연도별로 해야 되고, 또 진도 관리와 실적 평가 등을 포함한 이런 액션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가치 혁신 개발 VCI 관련해서 개발 VCI 추진 방향입니다. 이는 기존 제품의 고수익 성화 가치 혁신, 그 다음에 제품 원가 혁신으로 코스트 경쟁력 확보, 그 다음 제품 가치 혁신으로 인류 제품 추구 등이 활동 지향점입니다. 성과 측정 지표로는 신제품 개발 건수와 제품 원가와 개발 성공률, 부가가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적용 수법은 VCI 프로그램, EV 실행 툴, 그 다음에 트리즈와 페이턴트와 다구치 DOA, 디버깅, 디자인 리뷰 등이 있습니다. 트리즈는 이 세계 특허 45만 건을 분석해서 발명 원리 및 이 창조성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소련의 얼슐러라는 기술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개발된 이 창조성 개발을 하기 위한 툴이 바로 트리즈입니다. 그 다음 페이턴트는 특허고, 다구치 게니치라는 일본 사람이 품질공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품질을 혁신하도록 하는 툴입니다. DOA는 실행계획법입니다.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그 다음 디버깅, DR은 디자인 리뷰입니다. 설계 검토 또는 설계 심사. 컨설팅 지원 방안은 개발 VCI, VA, EV 컨설팅 선진사례 전수가 되도록 합니다. 개발 VCI 주구 방향 및 EV 체계입니다. EV는 엑설런트 V의 약어가 됩니다. 에 의한 가치 혁신 추구는 가치 밸류는 C분의 F로 정의 됩니다. 코스트를 다운하든가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품 기획이나 개발이나 상품 단계에서 제품 혁신이 되도록 합니다. 이는 제품 혁신이 되려면 제품 품질 향상을 시키는 것은 분자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혁신제 원가 개선은 이 분모를 다운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수익성 신제품 개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EV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혁신 추구 코스트 혁신 측면에서 타사의 코스트가 이만큼 있습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타사가 있고, 자사 수준은 현재 이 정도 수준입니다. 타사보다는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한편 인류품 대비해가지고는 이만큼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기회 손실에 해당되는 이 갭을 없애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V를 활용해서 이거 갭을 없애고, 또 인류품 수준과 초인류품 수준 간에는 또 이만큼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단계로서 인류 제품화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기술 원가를 이용해서 요 갭을 EV 활동을 통해서 갭을 없애도록 해서 월드베스트 제품이 되도록 합니다. EV 자아 플랜 체계입니다. 이 기본 단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능 정의와 기능 평가와 대체안 작성으로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세 단계로 되는데, 기능 정의는 부위 대상 정보 수집을 하고 기능 정의와 기능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 평가 단계를 또 거칩니다. 이는 세부적으로는 기능별 코스트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 평가를 하고, 기능 평가는 기능별로 코스트를 평가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 분야를 선정합니다. 군더더기가 많은 원가를 줄이도록 개선 방향을 잡는 것을 대상 분야 선정이라고 합니다. 대체안 작성은 창조 아이디어 발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 원가 절감이 되도록, 군더더기 없는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디어 내는 것을 창조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략 평가를 하고, 이어서 구체화 조사를 한 다음에 상세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그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합니다. 제안이 되고 난 뒤에 팔로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활성화 영업 SPR입니다. 이 영업 SPR 추진 방향은 활동 지향점으로는 마케팅 체계화로 매출 신장화, 그 다음 고객 만족화, 서비스 질 향상, 그 다음 종합 생산성, 경영혁신,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향점입니다. 성과 측정 지표는 매출 향상도,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등입니다. 적용 수법은 마케팅 활성화 신기법, 그 다음에 경영전략 각종 수법 이고, 그 다음 컨설팅 지원 방안으로는 마케팅 활성화, 매출 신장, 컨설팅 사례가 지원되면 효과적입니다. 영업 SPR 추진 절차입니다. 첫째, 매출 신장화 마케팅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경영전략 목표와 일체화된 목표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정보 수집과 시장 기회 분석을 합니다. 이런 마케팅 조사와 소비자 행동 조사, 환경 분석 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시장 세분화와 표적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집중 마케팅 등을 하도록 하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제품 포지셔닝을 정립합니다. 경쟁사 대비 제품 인식화 위치를 정립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마케팅 믹스 개발을 합니다. 이는 4P 전략이 예상됩니다. 마케팅에서 이 4P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P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 프로덕트와 프라이스와 플레이스와 프로모션, 이 네 가지가 4P입니다. 프로덕트는 제품입니다. 제품 믹스,
제품 믹스에 또 어긋해서 상표 그리고 포장 서비스까지 이 제품에 대해서 검토되는 것이 중심이고, 여기에서 또 PLC도 검토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 PLC도 같이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프라이스는 가격입니다. 가격 결정 전략과 가격 조정 전략을 검토합니다. 플레이스는 장소인데 여기서는 유통이라는 용어 또는 유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동 경로와 경로 길이와 유동 관수와 유동 기관수와 중간상 결정 등을 하는 것이 되고, 프로모션은 촉진인데 광고, 홍보, 인적 촉진 전략들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최신 마케팅 기법 활용 검토입니다. 이는 최신 마케팅 기법 활용 검토로서 직접 또 데이터베이스로서 또는 텔레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등 다양한 최신 마케팅 기법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케팅 활동 계획과 계획 대비 실행 결과와 그 다음에 실행 결과에 대해서 잘했는지 평가까지 하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단계 활동했던 것들은 다시 위로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조정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6번째, TPM 추진 지원 컨설팅 활용입니다. 이 TPM 추진 지원 컨설팅 프로세스는 크게 아래와 같이 되는데, 우선 TPM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TPM 사무국, TPM 간사, 분과위를 대상으로 적시에 TPM 본주별 OJT 교육 실시가 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TPM 활동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진 방법론입니다. 사전 준비 관점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표 및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는 실적 지표 검토하에 조직별 지표의 검토 및 연도 목표 설정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연도 TPM 범위와 추진 방안을 TPM 사무국이나 각 부서별 TPM 간사와 협의해서 도출합니다. 그 다음 추진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지표 달성을 위한 당해 연도 TPM 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서 지표나 목표 수립, 달성 과제 등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부문별 팀별 당해 연도 계획 수립의 합리화를 꾀하도록 합니다. 이런 팀 관리자와 합동 검토를 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지도를 합니다. 활동 영역별로 단위 조직별로 TPM 활동의 세부 추진 방법론을 매뉴얼로 하도록 합니다. TPM 매뉴얼은 컨설턴트 준비 후에 사무국 및 추진자의 워크숍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TPM 간사와 사무국 요원의 추진법 교육을 겸해서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까지가 사전 준비고, 그 다음에 활동을 추진하는 추진 활동 단계입니다. 이어서 설명회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이 전원 대상으로 활동 영역별로 추진 매뉴얼의 교육을 통해서 추진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TPM 분야별로 준비사항이나 추진사항의 점검 및 보완 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TPM 활동 전개입니다. 활동 영역별로 스텝 활동, 관련 활동의 과정별 지도 및 OJT 교육을 하고, 또 생산 효율 제해, 16도로스 박멸, 또 TPS 7대 낭비, 개선 활동의 추진 과정 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주기적으로 추진 경과별 추진 결과 검증 및 보완 지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성과 및 레벨업입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성과 지표의 목표 대비 실적 분석을 하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 지도가 되도록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컨설팅의 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TPM 활동 지표 컨설팅 달성 목표입니다. 이 컨설팅 달성 목표는 기본적으로 그 지도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목표와 컨설팅이 있다고 보고 회사에서 정한 목표와 동일하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 분야는 생산성과 품질, 원가, 납기, 안전, 모랄로 해서 항목이 설비정화율, 인당 생산액부터 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표준화식에서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생산성은 설비 고장 건수, 설비 부동 시간, 그 다음 품질은 품질 크레인 금액률, 수율, 그 다음에 코스트는 제조 원가율, 돌발 고장 보전비, 연료 원단위, 제품 폐각 손실비, 그 다음에 납기 측면에서는 ATP 납기 증수율, ATP라는 또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Available to Promise, 고객과 약속한 납기 증수율 이런 뜻입니다. 제조 사이클 타임, 안전사고, 개선 시트 건수, 테마일 건수, 제한 참여율, 제한 활동 건수, 제한 효과 금액 등인데 일반적으로 컨설팅 측면에서 제시하는 효과 항목들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TPM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있어야 되고, BM이라는 것은 벤치마크, 현 수준입니다. 벤치마크, 현 수준. 이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사례이기 때문에 2008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1년간 해도 되고, 또 6개월 기간 데이터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지표라 해야 되겠습니다. BM은 현 수준이고, 타겟은 이제 목표라는 뜻입니다. 2009년 말에, 또 2010년 말에, 2011년 말에 해당되는 지표로, 통상은 이제 말 기준보다는 연간 평균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계속 안 좋다가 연말에 월말에 가가지고 좋아버리면 좋아진 거 한 달 좋아진 거 가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연평균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BM 효율 기준 개선 여지의 15%다. 화살표는 업이다 뜻입니다.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연간 향상도가 예를 들어서 개선 여지의 15%다 이겁니다. 개선 여지 15%다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현재 즉 BM 벤치마크가 설비정화 효율이 현재 70%라고 하면 개선 여지는 100-70하면 30%가 개선 여지입니다. 이 개선 여지가 30%인데 이 개선 여지에 대한 15%니까 0.15를 곱하면 4.5%가 되고 연간 4.5% 포인트가 업되는 것입니다. 그 A 효율에서 B 효율 뺀값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 포인트라는 요 대문자 P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4.5% 포인트 향상되는 것이 연간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는 또 개선 여지란 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업 이런 개념으로 보고 목표를 잡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목표에 해당되는 이런 것은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목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컨설팅 해본 결과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해서 지금 제시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TPM 추진 기대 효과를 보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는 TPM 공장혁신 추진 기업의 유형효과 사례로서 이 경우에는 일본의 그 후지코시사가 TPM이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뭐 그래프가 또 준비되어 있고 해가지고 뭐 이 후지코시 사례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폐품 금액은 이와 같이 줄고 있고 또 고장도 이와 같이 줄고 있고 설비 종합율은 이와 같이 증대되고 있고 부가가치 생산성은 이와 같이 증대되고 또 불량 개수 적출 건수도 이와 같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량 개수 적출은 초기에는 좀 큰 문제, 중간에는 또 이거 미세한 문제, 마지막에는 또 잠재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건수로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불량 개수 적출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TPM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지금 제시된 후지코시사에 나오는 이 실적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 해본 결과 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여러 회사에서 지금 냈고 그 사례가 지금 정리되어 있고 그 사례 정리된 것이 한국표준협회 TPM 사이트에도 그 20년 정도 계속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졌더라면 그 제가 직접 해서 컨설팅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실적 나온 거 이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PM 추진 성공 요소를 보도록 합니다. TPM 성공화 요소입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토업의 일관된 혁신 지원입니다. 이는 부문 TPM위원회를 주관하고 토업 현장 혁신 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턴트로부터 주기적인 TPM 추진 현황 청취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TPM 추진 체계 구축은 TPM 추진 전문 인력 양성과 소집된 활동 시간 확보, 인센티브제 및 평가 시스템 적용, 개선 예산 및 정비성 예산 확보, 그 다음 TPM 추진 조직 내실 운영, 그 다음 교육 훈련 강화 등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환경 및 분위기 조성 측면입니다. 간부의 실천적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직계 참여 활동이 되고 또 현장 OJT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활동 시간에 준수 및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벤트와 경진대회와 교육 홍보 등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실행 및 진단입니다. 이런 스텝 합격 미달 시에 재도전하고 관리자의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생산 여력 발생 시에 활동 시간의 확보 및 활동 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관리 감독자 평가 기준에 현장 혁신 활동 달성도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다 성공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미파 제조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정보 관련입니다. 이 교재명은 반도체업 TPM 추진 프로그램 핵심이라는 교재고 편제자는 주 ATPM 컨설팅 대표인 권호훈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인 제가 직접 편제를 했고 발행처는 우리나라 정식 출판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 ATPM 컨설팅에서 발행을 했고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날 했고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국제표준도서번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남바는 이와 같고 따라서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대외 재배포는 은폐금지됩니다. 한편 온라인 수강 회원에는 사전에 이 교재가 메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산에 자체적으로 수정을 가해서 쓰는 것은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